네,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양식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오늘 2021년 정부 연구개발 사업 온라인 부처 합동 설명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바뀐 연구개발 사업계획서 양식 작성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입니다. 저희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기술성과 사업성 이 두 가지 기술성과 항목을 평가를 하고 사업성으로 있습니다. 나누어서 작성하는 것은 기술성은 이제 개요 및 필요성, 목표 및 내용, 추진 전략 방법 및 추진 체계, 그다음에 활용 방안 및 기술성에서 추진 전략 방법 및 쉽게 추진 설명드리면 체계가 이 새로 기술이 추가된 왜 내용으로 필요하고 왜 개발을 하셔야 되는지의 내용과 그리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개발을 하실 건지,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절차에 따라서 개발을 하실 건지의 내용과 마지막으로 이걸 통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라는 스토리라인으로 이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성의 내용에는 이제 국내외 시장 동향 정보를 좀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시장 동향 사업화 비슷하죠. 계획에 어떻게 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결과물로 나온 이제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화 계획에 관한 내용도 비슷합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 계획서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는 연구개발 혁신법에 따라서 좀 작성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 좀 변경이 되었는데요. 예전에 파트 1이라고 지칭했던 부분이 요약서와 본문 2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파트 2는 이제 본문 1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실 내용은 크게 변동사항은 없지만 요약서, 본문 1, 본문 2로 이제 분류가 되었다는 것은 좀 확인이 온라인으로 입력하던 파트 1이 요약서라는 본문 이름으로 2는 이전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입력을 하실 거고요. 요약서에는 이제 과제 기본 내용과 그다음에 과제 특성, 기술 성숙도 등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본문 2는 연구 책임자, 연구에 참여하시는 분들, 본문 2라는 게 이제 온라인 입력 사항입니다. 사용 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 개요라든지 그리고 본문 1은 이전에 파트 참여연구원에 관한 내용, 그리고 사업비에 관한 내용들을 온라인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죠. 해주셔야 되고요. 과제 개발 목표, 개발 내용, 기대 효과 및 사업화 계획 등을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다음은 바뀐 본문에 내용의 대해서 목차인 먼저 것 말씀을 같아요.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글로 먼저 작성해 주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연구개발 과제의 필요성 및 개발 내용에는 이제 최종 목표, 연구개발 과제의 최종 목표를 작성해 주셔야 되고, 연구개발 과제의 내용, 그 다음에 창의성 및 혁신성에 대해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행 일정 및 주요 결과물로 해서 연구개발 과제의 필요성 및 개발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연구개발 과제의 다음에 필요성은 두 번째 큰 차이가 연구개발 없네요. 추진 전략 및 활용 방안입니다. 추진 전략 및 체계에는 이제 지식 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하실 건지, 그리고 기술은 어떻게 도입하실 거며, 연구개발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해서 다른 기관과 협력을 하겠다는 내용들을 이 추진 전략과 추진 체계 부분이 새롭게 추가된 항목입니다. 작성이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단독 과제로 진행할 경우는 저 부분을 쓰는 게 수월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적 측면에서의 기대 효과, 파급 효과 등을 우선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화 쪽 내용인데요. 국내외 시장 동향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증 기간 현황, 인증 기준의 현황, 그다음에 표준화 전략, 사업화 전략 이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이 추가됐습니다. 이 내용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표준화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올해 좀 추가된 내용으로는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 조치 이행 계획이 있습니다.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 조치에 관한 내용이 추가됐는데 연구개발 이 부분은 협약 시에 제출할 수 있다고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온라인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약문에서 입력을 해주셔야 될 부분은 봤을 때 연구개발 단계 쪽이 있습니다. 저희 중소기업 R&D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개발 연구 단계 과제이기 때문에 TRL이라고 하는 연구 개발 단계를 입력하는 항목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장치나 제품 서비스를 1단계부터 9단계까지로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사업화, 상용화 R&D 같은 경우는 6단계나 7단계, 9단계까지. 근데 이제 9단계는 양산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양산 전 단계까지에 해당한다고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개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착수 기준, 그러니까 기술 개발 전의 단계와 기술 개발 후의 단계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안내되는 TRL의 단계별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에 맞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개발하기 전에는 이제 상용화 전 단계라고 해야 되고 기술 개발 다음으로는 이제 후에는 연구자 상용화 정보 직전, 내용입니다. 양산 직전 단계라고 연구 책임자 해주셔야겠죠. 정보를 5, 6, 7, 정보를 6, 입력을 7, 해주셔야 8 되는데요.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을 것 주간 기간, 같습니다. 주간 연구 개발 기관의 연구 책임자의 주요 연구 경력 정보, 학력, 지금 이 학위, 부분은 논문명, 그 이런 양식으로 것들을 이렇게 작성해 화면에 주시면 되고요. 표현해줘서 주요 연구 개발 저 양식을 실적으로서 써야 되나 이제 보다라고 내용을 작성을 생각하시겠지만 해주시되 저거는 이제 SM테크 신청 내에서 수행 과제는 필수적으로 연구 입력을 해주셔야 책임자의 됩니다. 이 부분은 세부 주요 내역을 지원 입력할 수 있게 방지를 되어 위해서 있습니다. 저희가 저 내용들을 많이 내용이기 쓰면 때문에 쓸수록 이 부분은 평가자에게 좋은 작성을 해주셔야 인상을 되고요.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이제 가급적이면 논문 저서 및 기본적인 지식 인적사항뿐만 재산권 아니라 출원 학력, 등록 경력 등록해 그리고 주시면 됩니다. 연구 최근 이력이라든지 5년 이내에 논문, 저서, 실적을 작성해 주시면 주제권 되고요. 이런 연구 것들을 책임자의 충분히 국내외 적어주는 게 좋겠죠.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현황을 저희가 작성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참 작성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동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기관 책임자 정보도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참여기관이나 위탁기관. 네, 다음으로는 참여연구자 내용을 써달라는 인적사항입니다. 이제 연구 책임자 외에 참여연구자 현황은 모두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인건비 산정을 위해서는 이제 신규 채용 여부, 지금 이 참여 연구자의 시간 선택 여부를 입력은 반드시 작성해 워드로 주셔야 작업하는 됩니다. 게 아니고 그리고 SM테크 단계별 온라인에 참여 여부도 입력하는 포함해서 부분입니다. 작성을 좀 부탁드리고요. 연구 지원 인력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이 이제 과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실제 예로 말씀드리면 저희 상용화 과제에 있는 수요처 또는 뭐 팁스 과제 엑셀레이터든지 투자기업 등의 이 내용이 연구개발 기관이 해당되도록 아닌 하겠습니다. 관계기관은 바로 그리고 구매 조건들일 경우는 참여연구자를 수요처 등록하실 때 그리고 팁스 가장 과제일 중요하게 경우에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투자기관을 부분이 정하는 저희가 이제 부분입니다. 과제를 SM테크라는 저희 과제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참여연구원이 SM테크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 SM테크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입력해 주실 거는 이제 연구개발 기관, 이제 주관 기관의 이제 지식재산권 현황 및 이제 실적들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기 이 세부 정보가 바랍니다. 과제 책임자의 정보뿐만 연구개발 아니라 기관, 주관 그 기관의 최고 기관의 5년간 기업 정보에도 세부 정보로 주요 연구개발 실적들을 작성해 실적이라든지 주시면 됩니다. 기술 특히 현황에 대한 기술 이전과 내용들을 입력할 수 사업화에 있게 대한 되어 실적은 있습니다. 저희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연구개발 연구시설 사업 조사 장비 분석에 이런 등록된 부분들도 자료만을 그 연구개발을 가지고 하려고 입력해 하는 주셔야 되고요. 기관이 어떤 그리고 장비를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느냐에 연구시설 장비 따라서 보유 현황도 기술 작성을 개발할 수 해주셔야 됩니다. 있는 인프라를 충분히 기업의 가지고 연구 있다, 역량을 저희가 아니다를 측정하기 판단할 수 위해서 있는 저희가 기준이 보는 되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업에서 보유한 상세하게 장비 입력해 주는 또는 것이 좋을 것 구축한 같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작성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R&D는 지원 대상이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R&D 현황, 인프라 정보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도 꼭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본문 사업비 2에 부분이네요. 이제 연구개발비입니다. 이제 연구개발비를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이 사업비 어떻게 부분도 조달하실 역시 건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온라인으로 입력하다 보면 연구개발비 지원 부담 계획은 뒤쪽 연차별, 부분에서 단계별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라든지 연구개발, 기관별 사업비라든지 연차별 연구개발 사업비를 기관별로 입력하는 이제 거죠.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에 대한 항목별로 작성을 해주시고 총액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연차별도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연구 기관별, 그러니까 기관별로 기관별로 연차를 입력하는 어떻게 사용하실 부분들을 건지에 대해 연차별 화면으로 사용 계획서도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표로 만들어서 그다음에 연구 설명을 하고 개발비 있습니다. 사용 계획 및 수행 기간별로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에 따라서 주관 기간 단독형일 경우에는 단독만 쓰시면 되지만 공동 연구 개발 기간이 있으시다든지 위탁 기간이 있으실 경우에는 이 부분을 다 상세히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이 내용들이 전부 다 항목별로 작성되고 총액을 작성하게 되는데 그 총액이 다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만 그렇죠. 총액이 온라인으로 몰려있다든지 입력하기 때문에 숫자가 안 그 기관별 맞다거나 그런 금액하고 부분을 꼭 확인해 총계 주시고 입력을 이것들이 해주시기 맞지 않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를 추가적으로 않습니다. 안내를 드리는 게 그러니까 위탁 기관별로 연구 개발비가 항목별로 있을 경우에는 금액의 별도 합계를 다 내용을 맞춰야지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가 있는 연구 거죠. 개발비에 산정된 금액은 초과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구시설 장비 구축 운영 계획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 연구 개발을 진행하시는 이런 이제 연구시설 장비 같은 3천만 원 경우에는 이상의 산정 기준으로 3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시설을 작성하고요. 구축해야 된다고 하면 3천만 원 미만일 경우는 그 굳이 부분은 작성할 필요가 작성을 없습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3천만 원 이상은 필수 작성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좀 구성하실 때 이 부분은 필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이제 본문 2의 평가 기준 및 방법입니다. 이 부분이 그 사업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하실 때 가장 작성할 때 중요하신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부분이죠. 평가위원분들께서 가장 많이 성능 보시고 지표, 실제 성과 지표에 과제를 관한 지원할 부분을 때 많이 설명하고 보시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는 성과 지표 및 목표치입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기술 내용이 기술 내용을 이제 결과물과 중심으로 정확히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요. 적용 분야, 기술, 주요 성능 등을 정확히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 제시된 성능 지표의 목표 및 측정 방법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저희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요. 결과물의 성능 지표는 되도록이면 정량적 지표로 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예, 평가 정량적 방법에 지표 대해서는 아시죠? 신뢰성이 전제돼야 되기 정성적이다라는 때문에 거에 반대입니다. 시험 정량적. 성적표 또는 그러니까 숫자로 표시할 수 그다음에 있는 목표치를 수요 적으라는 기업의 평가 거죠. 등을 몇 활용해 퍼센트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혹은 뭐 다만 부득이하게 자체 평가로 수행하실 몇 경우에는 도 측정 규격, 그다음에 이런 환경 것들이죠. 등을 퍼센트라든지 객관적이고 이제 공정하게 수치로 측정될 수 있는 성능 지표를 걸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되도록이면 성능 지표는 반드시 자체 평가는 공인 이제 시험 평가 기관을 자체 통해서 평가보다는 외부 결과 보고서 공인 제출할 수 인증 있는 평가를 걸로 걸어야 이용하시기를 된다라는 권고드립니다.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안내를 드리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기술 수준입니다.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도전성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되도록이면 뭐 세계 최고 수준에 대한 근거를 세부적으로 사실 그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들이 수입 개발하는 대체라든지 기술이 외국 세계 기술 최고 기술이 가능하시니까요. 되겠다라고 기술 수준에 정리는 대해서 사실 다시 한번 힘든 부분이 있죠.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은 그리고 어느 두 정도 번째로는 사전 수준이고 우리는 어느 준비성입니다. 정도 수준이다. 기술 개발의 역량을 대비해서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거기에 이제 준하게 활용할 세계 최고 내용인데요. 수준에 준하게 하는 사전 적어줘야 연구를 하신 된다는 부분이 이야기.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사실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목표, 연구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을 사전 준비성도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새로운 부분이 산정 근거를 다 제시를 해주시는데 그 근거가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산정 근거나 이런 내용들이 객관적으로 체계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산정 근거라는 건 작성을 결국에는 부탁드리고, 성능 지표에 그리고 대한 목표 설정의 타당성 같은 목표 경우에는 설정을 평가 시 명확하게 중요한 하라는 검토 항목이 이야기입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시는 모든 자료, 그러니까 근거 자료로 제출해 주신 내용들은 이제 명확한 근거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제 어디서 자료들은 이 실현 규모라든지 항목들이 경쟁 기술에 나왔는지에 관한 대한 것들인데 근거가 이런 건 부족할 제 경우에는 컨텐츠에서도 평가에서 불이익을 말씀드렸지만 당하실 중소기업 수 기술 있습니다. 로드맵 자료를 근거를 참고하시면 산정하실 때 아주 사용하셨던 상세한 자료를 확보할 수가 자료들이라든지 있습니다. 제출 자료들이 어디서 갖고 왔는지, 어디서 활용하셨는지를 명확히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사업화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품화, 이 마케팅 세부 계획도 추진 계획이 바로 이제 명시하셔서 예전에 있던 경쟁 제품 그 분석을 통한 영업 전략이라든지 마케팅 제품화 전략, 및 홍보 마케팅 전략, 계획을 해외 제시하셔서 진출 이걸 어떻게 계획 사업화를 이런 하겠다는 내용이 것들을 들어가면 정년만이 이제 저 사업화, 세부 추진 아까 계획이라는 항목으로 말씀드렸던 바뀐 것 것처럼 같습니다. 사업성 평가에 아주 중요하게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많이 검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업화에 따른 기대 효과 제시입니다. 이 기술 제품을 제품화를 통해 가지고 사업화를 해서 고용 창출 효과, 경제적 효과, 사회적 파괴 효과 등도 제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계획서 양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그 중소벤처기업부의 뭐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이라든지 기술혁신 기술개발 사업이라든지 이 사업계획서가 최근 한 3, 4년간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올해에는 분명하게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온라인으로 입력하는 파트의 명칭이라든지 항목이 좀 조정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야 한글을 통해 가지고 작성해서 제출하는 파트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양식이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온라인에서 입력할 때 TRL, 기술개발 단계, 1단계에서 9단계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체크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서 내용 중에는 예전에는 없었는데 추진 체계라든지 추진 전략, 그리고 기술개발 일정표 이런 것들은 예전의 방식과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렇게 바뀌는 양식이
모든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사업에 적용될 것이냐, 이거는 개별 사업의 구체적인 세부 공고를 봐야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디딤돌 창업과제 같은 경우는 15페이지밖에 되지 않거든요. 15페이지 안에 저 내용을 다 넣을 수 있을 것인가? 글쎄요. 아마 무리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저 양식은 기술혁신 개발 과제 이상의, 그러니까 2년차 이상의 과제에 적용되는 양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선 창업 성장 기술개발 사업의 공고문이 나올 때까지 사업계획서 양식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창업과 창직의 모든 창창TV의 허준이었습니다.